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 확장세 종료, 본격적인 베어마켓 진입일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금 마감된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는 5%대, 나스닥 지수는 4%대 하락 마감하면서 시장 투자자들에게 공포를 안겨줬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글로벌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3월 10일 장 마감 직후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급여소득세 감면 소식은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서 차질을 빚을 거라는 소식과 함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찬성해버리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만 높아지기 때문에 굳이 찬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나중에 너네들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냐, 이런 식의 비난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주당도 찬성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부채 한도를 증액한다, 이러한 여러가지 경기 확장 정책을 펼 때마다 민주당도 초반에는 반대했지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찬성을 하곤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가 급락 소식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러시아가 감산에 합의하지 않아서 유가가 급락했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WHO 글로벌 비상사태 선포 이것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급여소득세 감면이 차질에 빚을 것이다, 아니면 또 유가가 급락했다, 이런 두 번째, 세 번째 소식이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S&P 500 지수에서 하락률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에너지 종목들과 여행, 관광 업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관련 기업이고, 익스피디아 관광 기업이죠. 게다가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은행과 금융 섹터가 약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은행 관련주도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WTI 유가를 보겠습니다. WTI 유가는 어제 반등하는 척 하다가 다시 윗꼬리를 남기면서 하락했습니다. 이게 큰 악재예요. 바로 직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유가 하락은 곧 미국 셰일가스 기업들의 부도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회사채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WHO의 비상사태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든 유가를 안정화시켜서, 즉 유가를 반등시켜야겠죠. 그래야 지금 셰일가스 기업들이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여러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유가가 배럴당 $50 이상 혹은 $40 이상은 되어야만 미국 셰일가스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셰일가스 기업들의 시추 비용도 있기 때문에 셰일가스 단가와 유가 차이, 단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셰일가스 기업들이 살아나겠죠. 어쨌든 지금 봐야 될 것은 유가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느냐, 러시아에서 어느 정도 감산에 합의를 해주냐, 아니면 미국도 어느 정도 셰일가스 감산을 통해서 글로벌 공조를 꾀하느냐. 지금 미국도 편하게 볼 수만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러시아로 하여금 너네 빨리 감산해라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라 지금 미국도 감산을 어느 정도 해주면서 너네도 같이 감산하자, 이런 뉘앙스로 가야지 러시아도 감산 공조에 합의할 거라 봅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입니다.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는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채권 금리도 따라서 하락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틀 전에 아래 꼬리를 한번 달아주고 계속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안전자산이 끝났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동안 연준의 실질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과도하게 채권 금리 같은 시장 금리가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요즘에 돈을 계속 풀고 있고 시장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반등하다가 언젠가는 또 약세 전환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차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경제 위기가 조금 두렵다면은 이 장단기 금리차가 올라가는 것을 경계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장단기 금리차가 막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장단기 금리차가 상승하는 게 뭐냐면은 보통 장기 금리가 이제 10년 만기 채권 금리고 단기 금리가 이제 2년 만기 채권 금리를 말합니다. 이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졌다는 것은 2년 만기 채권 금리가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경기 침체 초반에는 10년 만기 채권 금리를 계속 삽니다. 그래서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떨어질 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도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큰 2년 만기 채권 금리까지 찾아 나서 가지고 2년 만기 채권 금리를 매수하게 되면은 10년 만기 채권 금리보다 2년 만기 채권 금리가 더 떨어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면은 쭉쭉쭉쭉 이 갭이 서로 벌어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쫙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러한 현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좀 괜찮은 상태라고 봐요.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 금리 스프레드를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유가랑 연동을 지어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유가가 과도하게 하락을 하면은 미국의 셰일가스 기업들이 힘들어질 것이고 그들의 회사채 부도 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이것은 하이힐드 채권 금리 스프레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으니 느낌은 다 아시죠? 하이힐드 채권 금리 스프레드가 올라간다는 것은 하이힐드 시장에서 10에서 15%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기업들의 부도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 2008년 말 이 하이힐드 채권 금리 스프레드 5%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6%대까지 튀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정도 늦게 반영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7%대 쭉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과거 2015년 16년 당시 이제 신흥국 경제 위기가 있었죠, 한번. 이때의 최고점과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냐. 미국은 3월 17일, 18일 날 FOMC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기준금리를 0.5%까지 지금 올리겠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1%인데 여기서 0.5%를 내리면은 결국에는 미국 기준금리는 0.5%가 되겠죠. 근데 그때까지는 지금 일주일 남았어요. 3월 18일이면은 한국 시각으로는 3월 19일이에요. 뭐 언제까지 기다리나요? 기다릴 수 없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레포 시장을 통해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RP 거래 한도를 기존의 1,500달러에서 1,750달러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레포 한도를 계속 축소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위기의 조짐이 보이자 이틀 전에는 레포 한도를 1,000에서 1,500인가 이런 식으로 확대를 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즉 방금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걸 보자 1,500에서 1,750달러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의미 있는 게 하나 있죠. 원래 연준은 하루짜리 레포 시장을 통해서 돈을 풀었다 줄였다 풀었다 줄였다 하고 있어요. 즉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면은 하루만 빌려줘요. 그럼 하루 지나면 어떻게 되냐? 니들이 또 빌리면 되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 레포 시장에서 10년을 빌려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10년을 빌려주면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10년이라는 기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10년짜리 장기 우량주에 묶일 수도 있고, 원래 의도와 다르게 이거 가지고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다른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하루만 빌려준다, 이런 뉘앙스로 풍겨주면은 그냥 긴급한 데만 틀어막겠죠. 예를 들어 뭐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으면은 하루짜리 빌려서 일단 막고 진짜 필요한 쪽에만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준은 하루짜리 레포 시장을 통해서 시장에 돈을 풀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래 보세요. 최소 450억 달러 규모의 2주짜리 기간물 레포 거래를 연장하고, 원래도 2주짜리 기간물 레포까지는 있었습니다. 이 거래를 연장해주고, 그리고 지금 한 달짜리 레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준에서 한 달짜리 레포는 잘 공급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소 500억 달러 규모의 한 달짜리 레포도 제공키로 했다. 즉 연준에서 앞으로 우리 좀 기간을 여유 있게 제공해 줄 테니 너네 지금 힘들지? 한 달 동안 이 돈 편하게 쓰고 혹시 부족하면 또 한 달 후에 또 연장해.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미국 시각으로 3월 11일 오전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예상치인 0.1% 상승과 부합되는 0.1% 상승을 보여줬고, 근원 소비자 물가를 보세요. 이게 바로 연준에서 금리 인하, 금리 인상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전달보다 0.2% 상승, 전월 동월 대비 2.4% 각각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면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는 아직 괜찮아요. 인플레이션, 물가만 봐서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친구 악재나 뭐 여러 가지 유가 이런 악재만 없다면은 연준에서 또 드립을 쳤겠죠. 아, 우리 경제 지표는 매우 견고해. 레포 이제 축소하고 금리를 올려야겠어. 뭐 이딴 이야기 하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아직 미국 경제 지표는 괜찮다. 과거처럼 경제 위기 수준은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왜 주가가 고점 대비 20%나 하락했냐 라고 물으시겠죠. 과거에도 이런 적이 좀 있었죠. 과거에도 2008년 당시에도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와 제가 볼 땐 조금 그냥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금리를 쭉 올려오고 양적 축소까지 해온 상태였죠.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이런 것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하나의 진통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뭐냐면은 미국은 지금 회사채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과거 영상에서 여러 차례 미국은 지금 회사채 문제가 심하다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게 언제쯤 터질지 모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터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터지지 않았지만은 유가 하락으로 인한 셰일가스 기업의 위험으로 인해서 터질 것 같다라고 지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통이라고 저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미국 나스닥 지수를 조금 보겠습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딱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언제냐면은 3월 6일 날 쌍바닥을 형성하고 200일선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쌍바닥을 좀 지지해 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날 쭉쭉쭉 빠지고 있죠 지금.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 파란색 선이 5일선인데 단기 이평선인 5일선조차 뚫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게 주가가 최소한 5일선 위로 올라가야 반등의 신호탄이 조금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올라가려면 좀 이 매물대가 두터운 초록색 선인 60일선 위에까지는 안착을 해야 어느 정도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즉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연준의 정책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막 경제 위기까지 온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다만 지금 좀 변동성을 좀 볼게요. 변동성이 매우 커요. 예를 들어 3월 9일 날 고가가 마이너스 3.8%, 저가가 마이너스 7.38%예요. 그러니까 고가랑 저가 대비 한 4% 차이가 나죠. 그리고 3월 10일도 보면은 고가와 저가가 5% 이상 차이가 나고 최근에 3월 11일도 보면은 고가와 저가가 거의 한 7%, 8%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지금 너무 큰 장세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른다. 만약 고점에서 잘못 샀으면 하루 만에 7% 손해를 볼 수 있는 날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를 좀 본격적으로 사고 싶다. 여러 가지 이제 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라면 일단 5일선 위로 올라타거나 아니면 좀 이게 변동성이 지금 너무 크잖아요. 이 변동성이 조금 완화될 때 고가와 저가의 폭이 조금 완화될 때 본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떤 분들이 자꾸 저한테 미국 주식 사셨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전 아직 없습니다. 미국 주식. 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저 예전에 제가 전 이쯤에 옛날에 7월 하반기쯤에 좀 팔고 나오고 그때 좀 저는 이제 금이랑 한국 증시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포트는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금 반, 한국 증시 반 아마 7, 8월쯤 이쯤에 다 세팅을 했어요. 물반 물고기 반이 아니라 금반, 한국 증시 반 이런 정도 세팅을 하고 지금 들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조건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은 미국 증시도 매수할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는 과거에 2008년 말에도 한 23% 빠졌어요. 지금도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근데 그때랑 다른 게 뭐냐면은 지금 조금 애매한 게 그러니까 2008년에는 지금처럼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파란색 선의 5일선 보세요. 내려왔다 좀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파란색 선의 이 하락 각도가 그렇게 가파르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조금 가파릅니다. 많이. 그래서 요게 완화될 필요성이 있어요. 변동성이 조금 완화될 필요가 있다. 과거 보세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았어요. 그때 2008년 말인데 보시면은 빠져도 보세요. 이렇게 위아래 폭을 보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큰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 짤짤짤짤 봉의 위아래 길이가 짧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을 안정화시키면서 이제 움직였었는데 이번에 좀 이제 경제 위기가 올 것 같다. 그때랑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면서 분할 매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제 골드 가격을 보겠습니다. 골드는 이제 많이 올라왔죠. 저 옛날에 말씀드린 가격대보다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지금 골드는 꽤 수량을 들고 있습니다. 그때 공기놀이 했을 때 보여드린 건 좀 일부에 불과했어요. 어쨌든 지금 좀 내려왔는데 이게 더 내려갈 것인가? 왜 내려갈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이 많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골드도 일종의 투자 상품입니다. 골드가 이렇게 빠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골드를 팔고 현금화 시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경제 위기가 진짜 오냐? 그러면은 이 골드를 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하세요. 만약 나는 진짜 경제 위기가 올 것 같다, 그럼 지금이라도 골드를 사면 안 되고 팔아야 돼요. 근데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지 않아. 그냥 연준이 레포 시장에서 돈 풀고 금리 인하해주고 양적 완화하고 이런 위기는 극복될 것 같아. 이러면 골드를 사야 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바닥에서 지금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달러가 쭉 이렇게 빠졌었는데 지금은 되려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데 달러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제가 볼 때는 그만큼 달러가 귀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셰일가스 기업들 살리거나 아니면은 이전 영상에서 제가 리보 금리 이런 거 말씀드렸죠. 테드 스프레드, 그런 게 이제 커지고 있다는 것은 즉 시장에서 돈이 돌고 있지 않다, 신용 경색이 일어나고 있다, 달러가 귀해지고 있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실제로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어제 영상 기억하시죠? 그 영상 잘 보시면 됩니다. 이는 당연히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저는 작용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증시 가볍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원래 과거 미중 무역 갈등 그때 당시 최저점인 1891포인트 여기까지 거의 찍었습니다. 이제 그 찍고 이제 거기까지 찍었는데 이제 과연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저도 이제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을 맞이해서 외인과 기관, 특히 외인의 포지션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점은 좀 기억하시고, 그동안 이제 변동성을 많이 줄여왔던 한국 증시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에 비해서 변동폭이 좀 적었어요. 그랬던 한국 증시가 어제는 보시면은 고가가 0.24% 상승했다가 저가가 3.29%, 즉 고가와 저가 사이 3.5% 갭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아직은 이게 폭이 적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겠고, 여전히 이제 한국 증시 저평가 뷰는 유지하겠습니다. 유지 드릴 테니까 참고 삼아 매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굳이 무서워할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도 성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